중국산 무기는 러시아산 무기의 불법 카피 버전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반대말은 메이드 인 차이나이다. FA-50 세계 경전투기 순위 1위 껑충 외신이 소개하는 한 FA-50 vs 중 JF-17.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자랑스러운 한국의 경전투기 FA-50이 폴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말레이시아로의 수출도 확정되었는데요. 출중한 성능과 수출 실적이 반영되어 한 외신이 발표한 전 세계 경전투기 탑10 랭킹에서 FA-50이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경사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잘나가는 한국의 FA-50에 고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데요. 바로 중국과 파키스탄입니다. 자신들의 합작 경전투기 JF-17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자금으로 중국이 개발한 JF-17은 사실 한국의 FA-50과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 우월한 스펙에 더해 가격까지 싸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점이죠. 다만 제2세계에 속한 중국과 제3세계에 속한 파키스탄이 제조한 만큼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서방 세계에서 채용되기는 매우 힘들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 그들의 시장 내에서는 JF-17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JF-17은 비슷한 성격의 경전투기인 FA-50이나 테자스 대비 최고 속도, 작전 반경, 엔진 추력, 레이더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FA-50이 아직 획득하지 못한 공대함 공격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락 2 기준 약 2,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이 자부심을 갖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JF-17은 국가적인 자랑거리 그 자체라고 하죠. 오죽하면 미국의 의탑건을 베껴서 JF-17로 인도의 전투기를 때려잡는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2억 파키스탄 인구의 절반이 관람한 유례없는 데 히트를 쳤고 개봉 후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 경쟁률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화의 개봉 직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거기서 JF-17이 인도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문까지 퍼져 영화는 더더욱 흥행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빨간 거짓말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인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미국산 F-16의 공대공 미사일이었고 JF-17은 후방에서 눈먼 항공폭탄이나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군도 실제로 JF-17로 인도를 상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JF-17은 파키스탄이 기존 운용하던 중국제 전투기 J6와 중고 미라지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2세대에서 3세대에 불과한 고철이었고 이걸로 인도군의 신형 전투기에 맞서는 것은 자엑스 행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1995년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신형 전투기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삐걱거리는 불협화음 투성이었는데요. 신형 전투기의 원형 모델인 중국의 J7부터가 러시아 미그 21의 해적판에 가까운 물건이었고 그 미그 21 역시 50년대 후반에 제작된 3세대 전투기라 21세기를 앞둔 시점에 참고하기 적절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품 선정에 있어서도 파키스탄은 유럽산, 중국산, 러시아산을 모두 섞어 쓰는 소위 백화점식 설계를 요구했는데 특히 엔진은 반드시 클리모프사가 만든 러시아산 엔진을 써야만 한다고 고집했죠. 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을 떠맡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 엔진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의 또 다른 방산 기업은 파키스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렇지 않아도 잘 안 팔리던 미그 29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클리모프가 파키스탄에 엔진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러시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 배를 탄 세 나라의 생각이 하나도 맞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자국 엔진 탑재를 포기하는 대신 자국 항전 장비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파키스탄을 설득했고 그 뒤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어 4년 만에 시제기가 출고되었죠. 그래도 이 시점만 해도 JF-17의 스펙과 가성비에 감히 도전할 상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경전투기인데도 중형급 수준인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며 그럼에도 준수한 기동성을 발휘했고 1,500만 달러에 불과한 가격은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F-16의 최신형이 7천만 달러를 가볍게 넘겼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실체가 머지않아 차차 밝혀집니다. JF-17의 가장 큰 문제는 미그 21이라는 원형 자체가 너무 오래된 플랫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수가 쇼크콘 구조라서
크기와 출력이 그 성능을 결정하는 레이더를 집어넣기에는 너무 불편했고 기체 내부의 여유 공간도 좁아서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할 여력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국산 무기라는 환상에 도취되어 F-16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JF-17의 필요 이상으로 집착했고 차라리 F-16 전력을 강화하면 좋았을 것을 중국과 손을 잡는 바람에 더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고집으로 JF-17에 탑재했던 러시아산 엔진은 추력, 신뢰성, 연비 모든 면에서 낙제점인 하자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극심한 매연 문제까지 달고 있었죠. 개발을 맡은 중국은 초도 비행에서부터 매연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과감한 설계 변경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국산도 아닌 항공기의 설계 변경은 더 신중한 고민을 통해 결정했어야 할 문제지만 중국은 JF-17을 만들어주기는 했어도 자기들이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기체 전체의 구조 강도에 문제를 일으켜 온갖 기상천외한 트러블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체 이곳저곳에 금이 가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정기적 오작동으로 후방 좌석이 제멋대로 사출되지를 않나 정작 제대로 사출이 돼야 하는 비상사출모의 훈련에서는 아예 사출기가 작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엔진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서 비행기가 아니라 관짝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파키스탄은 허겁지겁 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엔진 제조사 클리모프와 직접 접촉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통해서만 엔진의 조달과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계약서 상 독소 조항이 가로막았죠. 엔진 결함으로 인해 비행 금지 조치를 받은 기체 수가 전체의 40%를 넘어가자 이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파키스탄은 결국 중국과의 계약을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파키스탄이 클리모프와 접촉한 것은 지난 7월로 이들은 이때 기술진을 파키스탄에 파견해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가로막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아예 틀어막아버린 것이죠. 이것으로 클리모프가 도와주더라도 파키스탄이 거래를 이행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파키스탄이 거래를 밀어붙이는 순간 공군 최대 전력인 F-16의 후속 군수 지원이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중국을 배신했다는 사실만 남고 말았죠. 파키스탄이 이제라도 중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 당초 중국의 요구대로 JF-17의 엔진을 중국산으로 갈아 끼우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 엔진도 미그-29의 엔진을 불법 복제한 물건이라서 신뢰성이 낮다는 것인데요. 엔진의 수명과 창정비 주기가 이상할 정도로 짧다 보니 처음 살 때 가격만 저렴하고 유지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파키스탄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꼴을 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JF-17을 빠르게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산 사출 좌석 때문에 서방 무기를 사기가 어려웠던 아르헨티나는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돌연 철회 의사를 표명 후 인도의 테자스 도입을 검토 중이고 나이지리아도 3대 정도 사서 써보더니 문제가 있음을 알아채고 M346으로 빠르게 갈아탔습니다. 최근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이라크 역시 엔진 문제를 전해 듣고는 계약 철회를 검토 중이고 36대 분량의 도입 사업을 벌이던 말레이시아는 일찌감치 JF-17을 탈락시키고 얼마 전 한국에 FA-50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눈에 띄게 경쟁력을 잃어가자 중국과 파키스탄은 개량을 통해 성능을 정상화하고 경쟁력 회복을 노렸습니다. 중국제 SA를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블락3에 도달한 현재 JF-17은 어찌저찌 4.5세대에 해당하는 성능은 갖췄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솟구쳤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구매한 JF-17 블락2는 3대에 1억 8천만 달러였는데 아무리 소량 도입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당 6천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블락1이 1,500만 달러, 블락2는 2,500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래가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이 돈이면 F-16, FA-18, 그리펜 등 멀평한 전투기까지도 구매할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락2보다도 값나가는 개량을 잔뜩 추가한 데다가 확정 발주 물량은 50대에 불과한 블락3는 6천만 달러보다 비싸면 비싸지 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외 매체 오토 저널리점에서는 세계 10대 경전투기라는 기사에서 현재 무기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전투기 기종 10대를 선정했는데요.
이 랭킹에서 FA50은 1위를 한 반면 JF17은 아예 이런 반구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위에 중국 훈련기 L15의 수출판인 JL12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해당 랭킹이 서방의 무기만을 다루는 것은 아닌 게 확실하고 9위와 10위는 제트기조차 아닌 프롬기임을 생각하면 해외 수출 외시장에서 JF17은 하나의 선택지조차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 고철 덩어리를 팔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자국 전투기라며 추앙하고 있는 모양새라 기가 찰 노릇입니다. JF17을 포함해서 중국이 만든 무기의 믿지 못할 성능은 하루 이틀 구설수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을 넘어 중국과의 전투를 상정하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구매자라는 제3의 객관적인 시선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길. 그러면서도 대한민국답게 지금처럼 빠르면서도 확실하게 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중공이 별별 경제협력 옵션을 넣어 아르헨티나를 설득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윤 정권 방위 비삭감에 이어 항공우주산업 KAI의 핵심 인물들 5명을 물갈이하는 마당에 잘 돌아가겠는지 의문이고 걱정이 됨. 말레이시아 수출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직이란 표현도 부적절하죠. 유력한 단계일 뿐 아직 멀었습니다. FA50은 엔진 414로 바꾸고 이륙 중량 늘리고 후방 좌석에 연료 탱크 혹은 컨폼 원연료 탱크 해야 함. 작전 반경 좀 늘려보자. 현재 폭우로 파키스탄에 지어준 중국 기반 시설이 쓸려나가서 파키스탄에서 사이 안 좋은데 테러도 있고 아무리 중국산이 믿을 수 없지만 달나라에도 사람 보내고 첨단 무기 스펙도 믿을 수 없지만 스텔스기 초음속 미사일 등 자체 개발한다. 솔직히 품질은 모르겠지만 기술은 우리보다 위다. K9인가 흑표인가 개발 마쳤을 때 이메가로 바뀌어서 개발 지원 끊기고 한참 동안 불량 이야기가 나돌았었죠. KF21도 같은 꼴 나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